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반토막난 이 기업 지금 사면 결국 큰돈 법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바닥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2,4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저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반토막난 이 기업 지금 사면 결국 큰돈 법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이슈 중에서 제일 관심이 큰 거는 이겁니다. AACR이죠.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캔서 리서치, 바로 미국 암학회입니다. K바이오 암정복 신기술을 뽐냅니다. 미국 암학회 AACR이 출격이 되고 있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암학회를 통해 차세대 항암 신약 연구 성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올랜드에서 AACR 2023의 국내 제약 기업들이 대구 출격을 하게 되고요. 이 미국 암학회가 얼마나 중요한 학회냐라고 한다면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유럽 종양학회 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의 연구 주제가 다양해졌고 글로벌 신약 트렌드에 부합한다라는 평가에 기대감이 있는 건데, 아니 ASCR에 참가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국내 제약사들 시가총액을 본다면 아시겠지만 1조짜리 2조짜리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큰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해외 제약사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만한 제약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노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신 만드는 회사 화이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릴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었던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200조, 많으면 4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굳이 약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작은 회사들, 시가총액이 2천억, 시가총액이 몇천억인 기업들은 사실 약을 정말 열심히 만드는데, 이 기업들은 약 하나를 잘 만들어야 기업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약 하나에 매출이 1조든 2조든 내면은 적자를 500억씩 5년을 봤어도 한 번에 흑자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가 만든 약이 잘 팔려야 되는데 잘 팔리냐? 또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내에서나 국내 제약사들이 이름이 있는 거지 해외까지 나간다라면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2천억짜리, 1천억짜리 이런 제약과의 기업들이 약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약을 홍보를 어디다가 해요? 어디다가? 이런 AACR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니면은 ASCO, ESMO에 나갑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좋아야겠죠. 거기에 나가서 우리 약이 얼마나 좋은지 홍보를 해요. A란 약이 있으면 우리 약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도 좋고요. 효과가 이만큼 나고요. 임상 여기까지 했는데 대박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 제약사들은 내가 약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작은 기업들, 돈이 없는 제약사들이 약을 하나 만들어 오면 이게 임상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괜찮아 보여. 야, 그러면은 어차피 너네 많이 팔아봐야 1년에 100억 벌잖아. 이거 내가 한 20년치 줄게. 그러니까 2천억 주는 거죠. 야, 2천억 줄 테니까 그 약 나한테 팔아라. 그럼 안 팔겠습니까? 지금 적자가 막 500억씩 나고 있는데 당연히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술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 만드는 법을 이 돈 많은 회사들이 사갑니다. 사가서 얘네 이름을 붙여서 그 약을 임상 끝나면 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심사위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홍보해서 괜찮으면 캐스팅해 가는 거고요. 약을 홍보해서 별로다. 캐스팅을 안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AACR, ASCO, ESMO가 중요하다. 왜? 국내 제약사들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 한 방에 1조, 한 방에 2조, 많게는 10조를 한 방에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디다? 거기가 바로 AACR, ESMO, ASCO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 SITC가 면역 항암학회라든가 아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박람회 컨퍼런스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3대 암학회, 3대 이 학회 이거를 우리는 AACR, ASCO, ESMO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SCR을 앞두고 충분히 국내 제약사들도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이는 거지 올해 거의 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 뜻은 별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1월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제약바이오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AACR이든 그 다음에 있는 ASCO든 그 다음에 있는 ESMO든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올해 그래도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가 기대감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제약바이오 신약 기술 수출 수당 1분기에만 8건입니다. 1년에 8건이 아니고요. 올해 1분기 올해 3달 동안에만 8건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자사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해 기술 수출에 성공한 건수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입니다. 가장 먼저 기술 수출에 성공한 기업은 GC셀, 이걸 우리는 녹십자셀이라고 부르죠. 이 GC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4일입니다. 미국의 강계상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와 T세포 림프종 치료제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고요. 이 규모가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T세포라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정도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GC셀이 원래 만들던 치료제가 이 과거에 아시겠지만 NK 세포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세포 치료제라든가 항상 좀 이제 높은 수준의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 앱지스가 러시아 기업 알팜의 면역 항암제 옵디보의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입니다. 이 복제약을 왜 만드나요? 불법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노트북을 만드는데 이 노트북에 이제 예를 들어 디자인 또는 안에 기술력 특허가 있어요. 뭐 기술력이 100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컴퓨터는 기술력이 얼마 안 돼. 한 50 정도 돼. 그러면은 500만 원 주고 삼성전자를 쓸래? 아니면은 200만 원 주고 이 기술력이 50밖에 안 되는 중소형 기업 쓸래?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래 500만 원 주고 100짜리 써야지 라고 하는 건데 얘네 특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네 기술력을 그대로 베껴서 중소기업이 기술력 100짜리 노트북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는 가격이 그대로 200만 원이고 얘네들은 50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거 쓰실래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같은 기술력에 같은 효과라면은 못 쓰시겠어요. 중소기업에 같은 기술력에 같은 지금 효과면 사실상 200만 원짜리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굳이 내가 똑같은 건데 이 돈 주고 삼성이란 이유로 500만 원을 주고 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옵디보라는 약이 면역 이 특허가 끝이 나면은
굳이 내가 옵디보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옵디보와 똑같은 효능과 이 똑같이 생긴 약을 출시를 합니다. 어느 기업들이? 이런 중소형 제약사들이 출시를 해서 500만 원이면은 훨씬 싸게 출시를 하는 거죠. 그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독점이 안 돼요. 실제 약은. 왜 특허는 독점이 안 되냐면은 아시겠지만 인류라는 것은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어떤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병에 대해서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약은 특허가 있고 그 특허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무조건 풀리기 때문에 풀리면 그 약에 대한 복제약을 만드는 거고 그걸 만든 기업이 입수 앱시스고요. 이 그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서 러시아 기업 알팜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거죠. 기술을 판 겁니다. 그리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 대형 제약사 유로파마와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K캡정을 기술 수출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판 겁니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에서 뭐 지금 얘기한 GC셀, 유셉지스, HK 이노엔뿐만이 아니라 총 8건의 기술 수출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AHR, ASCO, ESMO가 남아있다 한다면 충분히 거의 이 3배 이상은 더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충분히 기대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뭐 대형 제약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특허가 풀리거나 좀 우리가 좀 이 쑤셔 들어갈 만한 기회가 좀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가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13조 시장이 오픈이 됐고요. 글로벌 13조 아일리아 시장이 개막이 됐습니다. 여기에 누가 삼성과 셀트리온이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연간 약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아일리아 특허가 곧 만료됩니다. 우리가 보통 약을 얘기할 때 블록버스터 신약 또는 그냥 신약 얘기하는데 블록버스터란 뜻이 뭐냐? 예를 들어 국내 약이면은 1년에 100억을 번다. 매출이 100억이 나오면 이게 이제 국내 블록버스터입니다. 근데 글로벌 블록버스터다 라고 한다면 1년에 1조의 매출이 나오면 글로벌 블록버스터예요. 근데 1년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13조 원의 매출 나는 거는 정말 역대급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신약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치료제고요. 미국에서 올해 6월 그리고 유럽에서는 2025년 5월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 그럼 유럽은 아직 멀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까? 아일리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13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그중에 미국 시장이 몇 배? 약 60%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미국이고요. 그래서 13조 중에 8조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허가 풀린다면 13조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약 8조 이상은 내년부터 이 올해 6월부터 공략이 가능하다. 이 아일리아의 복작을 만들어서 아일리아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일리아의 시장 점유율을 누가 뺏어오려고 노력하냐라고 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가장 빠른 곳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성이 있나요? 뭐 아일리아 하나만 가지고 성장한다, 올라간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 보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셀트리온도 대규모 M&A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서정진 회장은 2002년 셀트리온을 설립했고요. 2021년 3월 이후에 명예회장 자리를 지켜오면서 물러났다가 3월 3일 이사회 복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는 셀트리온이 M&A 매물을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대형 M&A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말쯤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과 관련해서도 한 달에 3분의 2는 해외 영업 현장을 뛰어다닐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셀트리온을 살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셀트리온 단독 매출액이 2조, 연결 기준 2조 5천억 이상을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충분히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있구나. 셀트리온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대박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잔액 50억 달러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잔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했고 고객사와의 계약 제품 개발 성공하면 160억 달러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우리가 흔히 수주 잔액이라는 게 뭐냐? 총 계약금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수주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온 돈이에요. 이제 곧 앞으로 들어올 돈이 50억 달러고 최대 160억 달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수주만 해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주를 안 받더라도 2031년까지는 추가 수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6조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니까 한 6조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고객사와 계약 제품 개발 성공하면은 6조가 아니라 거의 뭐 한 20조 가까이 확보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에만 5천억에 가까운 수주 실적을 올렸고요. 2022년 수주는 2019년 대비 수주가 5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더 늘고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6조는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구나. 근데 조금 뭔가 이 좀 임팩트 있는 또는 좀 결정적인 성장성이 없을까요? 올해 상반기에 4공장이 완전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4공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전 가동 생산 본격화가 되면 실적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보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뭡니까? 신약 개발에 국내 대형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신약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I'm still hungry. K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올인 중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국내 제약사들이 올해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신약 후보 물질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JW 중해제약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 약 1,000억 이상의 R&D 편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억이 얼마나 늘어난 거냐? 거의 40% 이상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 9,0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신기록을 다시 쓴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본부도 올해 R&D 예산이 45% 증가가 됐고요. 종근당, 한미약품, GC 녹십자도 올해 매출 성장 전망과 함께 연구개발 예산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이 돈 안 쓰고 신약을 안 만들고 돈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투자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에 올인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그냥 기업들끼리 돈을 부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뭔가 세액공제, 좀 투자 또는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뭐다? 제약바이오 6대 강국에 올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6대 강국 도전입니다. 5년 내 매출 1조 신약 2개. 매출 제가 얘기했죠. 1년에 매출 1조가 얼마나 했어요?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받는 약이 이 매출 1년에 1조인데 이거를 2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부는 5년 안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1년에 1조, 의료기기 수출액을 2배 이상 늘리겠다 발표했고요. 총 1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7년까지 연매출 1조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2조 2천억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1조 원 규모의 메가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2027년 전 세계 5위권 수출 국가로 부상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결론적인 이 돈 투자를 많이 해주겠다. 뭐 돈 2조, 1조, 총 13조 투자할 테니까 우리 한번 전 세계 5위 또는 6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충분히 정부 지원도 있구나. 기대감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물어본다 한다면 첫 번째, 약이 많이 팔리면 수익을 보는 기업을 찍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앞으로 특히 올해 성장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을 찍어야 됩니다. 두 종목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RP바이오입니다. RP바이오는 약이 팔리면 팔릴수록 돈 버는 기업이에요. 왜? 연질 캡슐, 그러니까 약을 캡슐을 만드는 기업이 RP바이오입니다. 얘네들은 약을 안 만들어요. 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연질 캡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별론데 나오는 매출액이나 수익이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네가 진짜 알짜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주목이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연질 캡슐 1위 기업 RP바이오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에 도전을 하고요. RP바이오는 연간 생산 능력 최대 1,500억 수준으로 지속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CR 제약바이오 정부 투자 기대감 수혜를 잇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RP바이오는 뭐다?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럼 올해 성장이 좀 크게 기대되는 기업이 어디냐? 그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상반기 사공장 가동 전망에 따라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진짜 중요한 거는 위탁 생산 의약품은 생산된 후 고객사에 전달이 되고요. 품질이 확인된 이후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장 생산됐다고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약 3개월 뒤에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좀 지지부진하고 하반기에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좀 성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저가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수혜 정부 투자 기대감 지금이 저가 기준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RP바이오입니다. RP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번에 보유의 수가 풀렸어요. 이번 3월 말에. 그래서 상당히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털어내려면 주가 반등이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저는 반등을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RP바이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저가 부근이다. 왜 저가 부근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1분기에 났든 언제 났든 어쨌든 하반기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아마 충분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다?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그 첫 번째가 RP바이오, 두 번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이나 관련 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정리해 주시고 무료로 그리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면 혹시나 뭐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들어가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리얼 추천주는 4월 6일, 4일, 5일, 3일, 3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모두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를 해드립니다. 배터리 관련주가 올랐대. 왜 올랐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